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일 특강으로 수능형 연습,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최근에 수능형의 문제가 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서울시나 경기도 정도는 수능형의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지만 앞으로도 출제될 수가 있고, 이제 기타 다른 지역들은 많게는 10문제 이상 정도, 10문제 정도, 20문제 중에서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수능형 문제를 준비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문제부터 올해 이렇게 나온 문제들까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도 조금 골랐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평가원 모의고사나 각 교육청 모의고사.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쉽게 이런 문제들은 뭐 구할 수 있지만, 이제 오래된 문제들은 구하기가 어렵죠. 이제 최근 문제를 출제되는 것을 보면 최근에 이런 문제들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이나 6차 교육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들도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6시간 동안 예정입니다. 6시간 동안 120문제를 다룰 텐데, 시간 없으니까 얼른 가겠습니다. 1번, 그림은 귀납적 탐구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침팬지의 도구 사용에 관한 귀납적 탐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가나 다랄은 각각 그림의 탐구 과정 중 1, 2, 3, 4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표의 과정을 순서대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 그랬는데, 자, 우선 자연현상을 관찰하겠죠. 위에 나와 있어요. 자연현상 관찰. 그러면 가나다라 중에서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것은 목격하였다라는 말이 나온 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 주제의 선정은, 그래서 뭐뭐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침팬지의 도구 사용 능력에 대한 탐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게 관찰 주제 선정입니다. 탐구 과제 선정. 그리고 수행 과정은 라에 있죠. 이래저래 하였다. 그리고 이제 결과 해석 및 결론 도출은 가에 있죠. 침팬지는 도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논리가 뒷받침되는 내용인데, 뭐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할 수 있는데 또 연습이 잘 안 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만 않으면 맞출 수 있겠고, 이런 수능 유형의 문제들이 때로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1번 답 4번이었고, 2번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탐구 과정이다 그랬는데, 가 생물은 무생물로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래저래 실험을 했죠. 볼까요? 두 개의 병 A와 B에 고기 조각을 넣은 후 A는 병 입구를 그대로 열어두고 B는 병 입구를 천으로 막아 같은 장소에 보관하면서 병 내부의 변화를 관찰한다. 일정 시간 후 A에서는 구더기가 생겼고 B에서는 구더기가 생기지 않았다. 우리 이론 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구더기는 고기에서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으로 막은 경우에는 생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A, B 이렇게 구분했을 때 A가 대주군이 되고 B가 실험군이 되죠. 어떤 처리를 해주는 게 실험군. 그래서 생물은 무생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그랬는데, 연역적입니까? 아니면 귀납적인 겁니까? 연역적이죠. 연역적.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에 가는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라고 그랬는데, 가는 생물은 무생물로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이죠.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구더기의 생성 여부는 조작 변인이다. 조작 변인은 실험자가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입구를 그대로 열어두었다, 아니면 천으로 막았다. 이것이 조작 변인이고, 다시 말하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의 결과, 구더기가 생겼다 안 생겼다가 종속 변인이죠. 구더기 생성 여부는 종속 변인. 따라서 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죠. 3번, 히말라야 토끼의 털 색깔이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등에 흰 털을 깎은 후 얼음 주머니를 묶어둔다. 그랬더니 얼음 주머니가 있던 부위에서 검은 털이 자란다. 이것은 생명의 특성과 관련된 것들 중 무엇에 해당되느냐? 뭘까요? 적응이겠죠. 적응. 그래서 1번 식물은 빛 에너지를 흡수해 양분을 합성한다. 물질 대사고요. 2번 수정란이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세포들로 분화된다. 발생이겠죠. 3번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고양이들의 털 색깔이 서로 다르다. 유전. 그 다음에 4번 연어가 민물에 살 때는 묽은 오줌을, 바다에 살 때는 진한 오줌을 배출한다. 적응이죠.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개체 수준에서 따지면 항상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토끼의 경우에도 개체 수준에서 따지면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죠. 체온을. 4번은 3차 미주와 관련이 있겠고, 그래서 답은 4번. 4번 문제. 그림은 단세포 생물인 집신벌레의 선모와 사람 호흡기관 세포의 선모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이건 이제 심화반에서 다룬 내용인데, 그 집신벌레의 선모와 그 다음에 사람 호흡기 세포 선모의 구조가 같죠. 횡단면의 구조를 보면 9+2 구조. 그러니까 공통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집신벌레와 사람은 유연관계가 굉장히 멀죠. 다양성이죠. 그래서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 진화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생명체의 다양성과 유사성은 진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 5번 화성의 생명체 존재를 알아보기 위하여 화성 탐사선을 보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이것도 이론반에서 다룬 내용인데 그림을 보면 이제 거기 화성 토양을 그 장치 안에 집어넣고 C14로 표시된 유기영양물질을 집어넣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방사능 계측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유기영양물질이니까 예를 들면 칠판 볼게요. C14를 갖는 유기영양물질 포도당이라고 합시다. 그럼 C6H12O6. 그런데 이 경우에 빛을 비추지 않았죠. 물론 빛을 비춰도 마찬가지겠지만 빛을 비추고 이산화탄소를 넣어줬다 그러면 광합성, 즉 동화작용을 알아보는 건데, 그래서 유기물을 넣어줬기 때문에 세포흡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알아보고자 함이죠. 물론 이제 세포흡의 전체 과정식을 써보면 세포흡의 전체 과정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유기호흡, 산소를 소모하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죠. 자,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면 가정한 겁니다. 그럼 탄소를 갖고 있는 물질을 그런데 이제 화성 토양에 이런 세포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 포도당의 탄소의 질량수가 14짜리니까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의 탄소의 질량수도 14짜리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방사능 계측기에 확인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 해보면 이게 검출되지 않죠. 그래서 호흡을 하는, 즉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없다. 특히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없다. 겠죠? 미안. 동화작용이 아니라 이화작용. 그래서 보기에서 기억. 화성 생명체의 동화작용이 아니라 이화작용. 그러니까 기억 틀리고 니은 맞고, 디귿. 방사능 계측기는 C14를 갖는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알아보기 위한 장치이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6번. 표가는 A와 B에서 특징 기역과 니은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기역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박테리오파지와 초파리 중 하나이다. 그랬는데, 자, 유전물질이 있다. 이거 볼게요. 화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고 초파리는 생물이고, 근데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도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죠.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 A와 B 둘 다 해당됩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죠. 초파리만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초파리는 이 두 가지 특징을 둘 다 갖고 있죠. 이 두 가지 특징을 둘 다 갖고 있으니까 둘 다 갖고 있는 것은 B죠. B가 초파리가 되고 그다음에 A는 박테리오파지. 그럼 기억은 유전물질, 그죠? 니은은 세포. 이거 비교적 쉬운 내용인데 뒤에 또 복잡한 게 또 있어요. 다른 내용과 관련해서. 최근 이제 물론 수능에서는 이런 패턴의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고, 여러 단어에 걸쳐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박테리오파지인데, 박테리오파지는 스스로 물질내서 한다, 못한다? 못한다. 물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해석해서 문제의 답을 찾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를 통해서 개념도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무생물적 특성으로는 세포 구조가 아니다. 스스로 물질내를 하지 못한다. 왜 물질내를 하지 못하냐면 효소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리보솜에서 만들어지죠. 세포의 리보솜에서. 그런데 박테리오파지는 리보솜이 없죠. 그리고 비생물적 특성으로서 생명체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만 존재한다. 생물적 특성은 오직 세포 내에서만 일어나는데, 그래서 세포 내에서만 생명현상이라는 그것을 활물기생이라고 하고, 세포 내에 살아갈 수 있는 것, 활물기생이라고 하고, 그래서 증식도 일어나고 돌연변이, 적응 및 진화, 이런 생물적 특성들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일단 기억 틀렸고, 니은, B는 유성생식을 통해 자손을 남긴다 그랬는데, 초파리, 당연한 내용이죠. 디귿,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특징 니은이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바이러스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답은 니은 2번이죠. 자, 그런데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이고, 일부 바이러스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HIV는 역시 RNA를 유전물질로 갖고 있고, 대개 유전 정보의 흐름이 DNA로부터 RNA, 특히 mRNA를 만들죠. DNA부터 RNA 만드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고, 그 mRNA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해독 또는 번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를 소위 중심설이라고 하죠. 물론 DNA로부터 DNA가 만들어지는 복제 포함해서 중심설이라고 하는데, HIV는 이 중심설에서 약간 벗어나죠. HIV는 RNA를 유전물질로 갖고 있는데 RNA로부터 DNA를 먼저 만들죠. 그럼 이때 RNA로부터 DNA를 만들 때 전사의 반대 과정이니까 이 과정을 역전사라고 하고, 이 과정에는 효소가 필요한데 그 효소를 역전사 효소라고 하고, HIV의 한 개에는 똑같은 RNA가 두 개 들어있고 각각 RNA는 역전사 효소가 결합되어 있죠. 그럼 그 역전사 효소는 그 바이러스 내부에 있는데 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전 숙주세포에 있을 때 숙주세포가 만들어준 거죠. 그 효소를 만드는 정보는 HIV에 RNA에 들어있었죠. 그래서 DNA 한 가닥 만들고 RNA 한 가닥으로부터 좀 더 위로 올릴게요. RNA 한 가닥으로부터 DNA 한 가닥짜리 만들고, 물론 편의상 1번 RNA라고 하면 2번이 DNA, 그리고 이 DNA로부터,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 할게요. 이 한 가닥짜리 DNA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가닥을 더 만들어내는데, 물론 이건 한 가닥짜리 cDNA, 이건 두 가닥짜리 cDNA. cDNA라는 것은 상보적인 DNA, 컴플리먼터리 DNA. 그래서 그 DNA가 그럼 이 과정까지, 물론 이 과정에도 역전사 효소가 필요합니다. 둘 다 역전사 효소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숙주세포, 더 구체적으로 숙주세포는 누구? 보조 T세포. 보조 T세포의 세포질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저 cDNA가 핵공을 통해서 요 보조 T세포, 즉 숙주세포의 핵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핵의 DNA에 삽입되죠. 그런 상태로 몇 년간 잠복을 하죠. 그런 상태를 프로파지 그러면 안 됩니다. 파지라는 말은 세균성 바이러스에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프로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바이러스 상태로 잠복했다가 그 DNA, 그러니까 이같이 숙주세포의 DNA 두 가닥자리가 있으면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져 들어가 있다가 요 DNA를 주용으로 해서 mRNA 만들고 그리고 필요한 단백질 만들어내고 또한 그 RNA가 게놈 RNA가 되고 그러니까 새롭게 조립될 그 바이러스의 RNA가 되고 그래서 조립해서 밖으로 빠져나오죠. 자, 다음 7번 빠져가지고 비 오면 오기 싫지? 전 대학 다닐 때 비 오는 날 학교를 잘 안 갔어. 걸어 다녔었는데 한 40분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택시를 한번 타니까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 습관이 돼. 왜 안 되나 싶어서 자전거를 샀어. 근데 비 오면 자전거 타기 곤란하지? 그래서 비 오면 학교 안 가고 그랬어. 뭐 대학 교수들이 별로 가르쳐주는 것도 없잖아. 그죠? 결국 자기 혼자 공부해야지. 7번. 백혈구와 정자가 체내에서 나타내는 생명현상의 공통점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백혈구도 세포, 정자도 세포. 당연히 물질대사를 하죠. 정자도 물질대사를 합니다. 정자는 자 칠판 볼게요. 물론 뒤에 정자 그림이 나올 텐데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 중편, 꼬리라고 하는데 머리에는 핵이 있고 이 첨체라는 부분이 있고 첨체는 이제 가수분 요소가 있어서 수정에 관여를 하죠. 중편에 뭐가 들어있냐면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습니다. 물질 대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꼬리는 편모 구조를 하고 있죠. 9+2 구조에. 그래서 이 편모 운동으로 이동을 하죠. 난자 있는 곳까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수란관 상단부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이 수란관 상단부까지 가죠. 왜냐면 거기 난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난자라고 표현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뒤에 또 내용 나옵니다만 제2난모세포죠. 그래서 어쨌건 거기 수란관 상단부까지 가서 거기서 수정이 되는데 거기까지 이동을 하는데 요 편모 운동을 해서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ATP겠죠. 어쨌건 물질 대사를 한다. 정자도. 백혈구 당연한 거고 세포의 구조를 갖는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분열로 증식이 가능하다. 세포니까. 맞아요? 어디가 틀렸어? 정자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죠.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3번. 자, 그 다음 8번 문제. 그림 가는 그림이 날아가 버렸다. 아니, 다른 것도 그러나? 오, 그림 막 날아가네? 망했다. 느리구나, 이게.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느리구나. 자, 그림 가하나는 각각 사람과 참나무의 구성 단계 예를 나타내는 것인데, 볼게요. 자, 뭐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거 봐도 되고. 사람과 참나무의 구성 단계의 예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
그럼 동물, 식물 관계없이 다세포 생물은 대개